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시황릉이 아직 열리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중국 정부가 비밀을 숨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결말부터 말하자면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2235년 동안 봉인돼 있던 제국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제국을 우리 손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서안 근처 거대한 흙무덤 아래 고고학자들이 마지막 벽돌을 걷어냅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고 어둠 속에서 황제의 지하궁전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황금과 옥, 청동병거, 별자리 천장, 그리고 사마천이 기록한 것처럼 대륙의 강과 바다를 흉내낸 수은의 물길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요.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물찾기가 아니라 독성물질로 설계된 2000년짜리 왕국의 문을 여는 일이거든요. 2026년 기준 병마용이 우물 파던 농민들에게 우연히 발견된 1974년으로부터 벌써 5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진시황의 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 지하궁전은 아직 본격적으로 파헤쳐진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규모입니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보호구역은 56, 25제곱킬로미터, 축구장으로 치면 대략 7,800개에 가까운 넓이입니다. 무덤 하나가 아니라 땅 밑에 묻힌 제국 전체인 거죠. 자,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기원전 210년, 불멸을 꿈꾸던 황제가 죽습니다. 그는 생전에 죽음을 이기려 했고, 사후에는 자신이 통치한 세계를 그대로 지하에 복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불멸의 설계가 오늘날까지 무덤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봉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는 산소, 습도, 곰팡이, 그리고 수은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무덤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왜 인류는 알고 싶어 미치겠는데도 아직 그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는가? 오늘 그 문턱까지 가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기원전 259년 중국 전국시대 말기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영정. 훗날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출발부터가 이미 미스터리합니다. 그는 진나라 왕족이었지만 어린 시절을 적국 조나라에서 인질처럼 보냈고 아버지 자초는 상인 여부리의 정치적 투자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 돈, 생존이 뒤엉킨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246년 영정은 겨우 13세에 진나라 왕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왕에게 진짜 권력이 있었을까요? 당시 실권은 재상 여부리에게 있었고 궁정 안팎에는 소문과 음모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238년 노예의 반란은 영정이 왜 그렇게 잔혹하고 불신 많은 군주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노예는 태후와 가까웠던 인물로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흔들려 했죠. 영정은 이를 진압한 뒤 관련자들을 처형하고 어머니 태후까지 사실상 유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때 배운 겁니다. 권력은 나누는 순간 빼앗긴다. 왕은 믿는 순간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기원전 221년 영정은 마침내 한, 조, 이, 초, 연, 제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왕이라 부르지 않고 시황제, 첫 번째 황제라고 선언하죠. 이때부터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가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고 도로를 깔고 만리장성의 초기 방어선을 연결합니다.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려 한 거죠. 하지만 그 기계의 중심에는 이상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진시황은 불멸을 원했습니다. 방사들을 동쪽 바다로 보내 신선의 약을 찾게 했고, 서복이라는 인물은 동남동녀 수천 명을 이끌고 불로초를 찾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라 숫자는 다르지만 후대 전승에서는 3,000명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등장하죠. 황제는 왜 그렇게까지 죽음을 거부했을까요? 중국 전체를 손에 넣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국경이 바로 자신의 수명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5번째 순행 중 사구, 지금의 허베이성 일대에서 49세로 사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동안 숨겨졌고 수레에는 생선이 실렸다고 하죠. 시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죽은 뒤에도 제국은 계속 살아있는 척해야 했던 겁니다. 이 장면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불멸을 꿈꾼 황제의 마지막이 결국 냄새를 감추는 행렬이었다는 거니까요. 그의 무덤은 산시성 시안 린퉁구, 리산 북쪽에 만들어집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이 무덤 공사에 7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지하에는 궁전과 관청을 만들고 천장에는 별자리를, 바닥에는 중국의 강과 바다를 재현했으며 그 강에는 물이 아니라 수은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지하에 또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거든요. 1974년 3월 린퉁의 농민들이 우물을 파다가 도자기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병마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드러난 병마용갱에서는 약 8,000구로 추정되는 병사, 130여 대의 전차, 500마리 넘는 말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거대한 외곽 3개가 발견되었는데도 정작 진시황의 지하궁전, 중심묘실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첫째, 보존 기술의 문제입니다. 병마용도 발굴 직후 채색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빠르게 사라졌거든요. 둘째, 사기가 말한 자동 발사 쇠뇌 같은 함정 기록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수은입니다. 실제로 진시황릉 봉분 주변 토양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높은 수은 농도가 관측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기록이 완전히 허풍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진시황릉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겁니다. 2200년 전 황제가 설계한 죽음의 방 앞에서 현대 고고학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여는 것이 발견일까? 아니면 파괴일까? 그리고 어쩌면 진시황은 바로 그 망설임까지 계산한 최초의 황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시황릉을 막고 있는 건 거대한 돌문도 아니고 황제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열면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이 고고학자들의 손을 멈춰 세운 겁니다. 1974년 산시성의 농민들이 우물을 파다가 흙 속에서 사람 얼굴 하나를 발견하죠. 처음엔 불상 조각쯤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얼굴이 계속 나옵니다. 1명, 10명, 100명.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건 8,000여 구의 병마용 군단이었죠.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병사들의 갑옷과 얼굴에는 원래 선명한 색이 남아 있었거든요. 붉은색, 보라색, 푸른색. 그런데 공기와 닿는 순간
어떤 색은 15초 만에 말라 비틀어지고 몇 분 안에 회색 흑빛으로 변해버립니다. 2200년을 견딘 색이 현대의 조명과 산소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고고학자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궁전을 열면 보물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물을 파괴할 수도 있겠구나. 놀라운 반전이죠. 발굴 기술이 부족해서 못 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여는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기묘합니다. 사마천은 진시황릉 안에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었다고 기록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걸 황제의 과장된 전설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조사에서 봉분 주변 토양의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일부 지점은 주변보다 수십 배 이상 높다는 분석까지 있었죠. 전설이 아니라 설계도였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지하궁전 안에 중국의 산과 강을 축소해 만들고 그 강물로 진짜 수은을 흘려보냈다면요. 그건 무덤이 아니라 죽은 황제가 다스리는 지하 제국인 거죠.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은은 아름다운 은빛 액체처럼 보이지만 증기로 변하면 독성이 강합니다. 만약 지하 공간을 함부로 열었다가 내부 압력이 깨지고 수은 증기가 퍼진다면 유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도 위험해요. 발굴 비용을 1억 이안, 우리 돈으로 약 190억 원 이상 들여도 보존 실패율이 30%만 나와도 그 손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관광 수익률 12%를 기대한다는 식의 현대식 계산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문화재 복원 장비에 붙는 세율 13%보다 더 무거운 건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다는 책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진시황은 생전의 불멸을 꿈꿨습니다. 방사들을 바다로 보내 신선의 약을 찾게 했고 불로초를 구했으며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무덤을 지켜주는 건 불멸의 약이 아니라 현대인의 망설임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돈도 있고, 위성 탐사도 있고, 로봇도 있죠.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220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진시황릉은 아직도 닫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욕망보다 보존을 선택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가 남긴 세계를 영원히 죽이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진시황릉의 비밀은 안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아직 열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의 두려움과 양심 속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진시황릉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지하궁전에 수은이 너무 많아서다. 위험하니까 못 연다. 그런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지하궁전은 열면 발견되는 유적이 아니라 여는 순간부터 무너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세계였던 거죠. 1970년대 병마용갱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흙 속에서 2200년을 버틴 군대가 깨어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본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마용은 처음 발굴될 때 얼굴과 갑옷에 선명한 안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색, 보라색, 녹색, 검은색. 그런데 공기에 닿자마자 그 색이 말 그대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사이예요. 2200년을 버틴 색이 현대의 공기 앞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병마용 한 구를 복원하는데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병마용만 약 8,000구죠. 그것도 진시황릉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능원의 범위는 약 56제곱킬로미터, 축구장으로 치면 대략 7,8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드디어 지하궁전 공개 라고 외치는 순간 얻는 건 몇 장의 사진과 뉴스 헤드라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는 건 2000년 넘게 밀봉되어 있던 목조 구조물, 비단, 칠기, 벽화,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유물 전체일 수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수은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지하궁전의 강과 바다를 수은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이걸 과장이라고 봤거든요. 황제의 무덤을 신화처럼 꾸민 문장이라고요. 그런데 토양조사에서 진시황릉 봉분 주변의 수은 농도가 일반 토양보다 수십 배, 일부 지점에서는 10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은의 강이 완전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설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수은이 수십 톤, 혹은 일부 추정처럼 100톤 단위로 존재한다면요. 발굴은 고고학이 아니라 화학 재난 대응이 됩니다. 단순히 삽으로 파고 유물을 꺼내고 유리관에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밀폐 공간의 수은 증기, 지하수 오염, 작업자 노출, 주변 환경 확산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발굴 비용이 1,000억 원이라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보존 처리와 환경관리, 장기 모니터링까지 합치면 10년 단위로 3,000억 원, 5,000억 원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손실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한번 산화된 비단은 되돌릴 수 없고 한번 무너진 목조 궁전은 다시 2200년 전의 상태로 세울 수 없거든요.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영원히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궁전을 만들고 병사들을 세우고 별자리와 강과 바다를 재현했습니다. 불멸의 제국을 무덤 안에 복제한 거죠. 그런데 그 제국을 오늘날까지 지켜준 건 황제의 권력이 아니라 열지 않았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도굴꾼도 전쟁도 왕조의 몰락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한 것을 현대의 호기심이 가장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내일 지하궁전을 연다면 전 세계 생중계가 붙을 겁니다. 조회수는 수억 회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관광 수입은 폭발하겠죠. 첫 해에만 수천만 명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부의 안료가 24시간 안에 변색되고 목재가 일주일 안에 갈라지고 습도 균형이 한번 깨져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발굴이 아니라 세계사 최대 규모의 실시간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기다리는 건 허가가 아닙니다. 산소를 거의 넣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기술, 유물을 꺼내지 않고 분석하는 기술, 수은 증기를 제어하면서도 지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기술. 다시 말해 진시황릉을 열 열쇠는 삽이 아니라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섬뜩한 결론입니다. 진시황은 불로불사를 원했지만 수은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그 독성 물질, 수은이 지금은 그의 무덤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찾던 불멸은 몸 안에서는 실패했지만 무덤 안에서는 성공한 셈입니다. 지하궁전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안을 볼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결국 진시황릉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건 인류가 무언가를 몰라서 멈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죠. 수은의 강이 실제로 흘렀는지, 지하궁전 천장에 별자리가 박혀 있었는지, 진시황이 죽음 이후에도 제국을 통치하려 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2000년 넘게 밀봉된 공기와 색채와 기록은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어쩌면 진짜 미스터리는 무덤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던 한 황제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면서도 파괴할까 봐 멈춰서는 현대인의 태도,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와 과학으로 과거를 복원하지만 동시에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진시황릉은 아직 닫혀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상력을 갖습니다. 열린 유적은 역사가 되지만 닫힌 유적은 질문이 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은 진시황릉을 지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술이 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역사 미스터리가 좋았다면 보이 페달 구독도 눌러주시고 관련 자료와 참고 내용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우리는 사라진 고대 문명의 지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